네, 안녕하세요. 스톡 서포터즈 팀의 김영진입니다. 저희 팀은 맞춤형 주식 종목 추천 기능을 AI 에이전트를 사용해 구현을 했습니다. 저희 팀 프로젝트는 기간은 총 30일이 걸렸고 주식 투자 분석 멀티 에이전트 웹 서비스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목표로는 뉴스, 재무, 공시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투자자에게 종목 추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 설계를 통해 메인 에이전트가 조율하는 구조, 실시간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으로 실시간 뉴스, 재무, 공시 데이터를 수집 및 적재, 헥사고널 아키텍처와 DDD, 도메인 주도 설계를 적용해서 확장 가능한 도메인 분리 구조로 설계를 했습니다. 팀원 소개입니다. 저는 팀장을 맡았고 메인 에이전트와 프론트 엔드 UI를 맡았습니다. 다른 팀원분들은 백엔드와 각 에이전트 구현을 맡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다양한 출처의 분산된 정보를 재무, 뉴스, 공시, 시장 이슈 등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시간 부족과 정보 해석의 어려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역할 기반 멀티 에이전트 협업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 각 에이전트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 협력하여 복잡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접근 방식의 기대 효과는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정보 탐색이 드는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네. 팀의 협업 방식과 기술 스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Git 기반의 형상 관리를 통해 협업을 수행했습니다. 각 기능 개발은 브랜치를 기준으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GitHub 데스크탑을 활용하여 형상 관리 절차를 표준화했습니다. GitHub와 슬랙을 연동하여 커밋, 이슈,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팀과 공유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코드 변경 이력과 작업 진행 상황을 즉각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 관리에서는 백로그를 중심으로 일정과 작업 단위를 관리하고 했습니다. 노션과 GitHub을 연계하여 요구사항, 진행 현황, 개발 산출물 간의 추적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획 내용과 개발 작업, 소스코드 변경 이력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협업의 효율성과 유지 보수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엔드 구조 설계에는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적용했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도메인 로직과 유스 케이스, API 어댑터, 영속성 구현, 인프라 계층을 명확히 분리하여 기능별 책임을 명확히 하며 신규 기능 추가 시 기존 코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 서비스의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구조는 크게 클라이언트, 백엔드 API, AI 에이전트, 스토리지, 익스터널 API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먼저 가장 위쪽은 클라이언트 영역입니다. 사용자는 브라우저나 앱을 통해 리액트 기반 프론트엔드에 접속하고 여기서 로그인이나 주식 분석 요청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 요청은 백엔드 API 영역으로 전달됩니다. 백엔드는 패스트 API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능별로 라우터를 분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증은 어텐티케이션, 주식 분석은 에이전트, 게시판은 보드 같은 구조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식 분석을 요청하면 이 요청은 내부적으로 프로세스 에이전트 쿼리 유스 케이스, 즉 메인 오케스트레이터로 전달됩니다. 이 오케스트레이터는 뉴스, 공시, 재무 세 가지 서브 에이전트를 sync io.gather를 통해 병렬로 실행합니다. 각 에이전트는 역할이 다릅니다. 뉴스 에이전트는 네이버 뉴스 API와 GPT-5 미니를 활용해 감성 분석을 수행하고 공시 에이전트는 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랭그래프 레그 구조로 분석합니다. 재무 에이전트는 PG 벡터 기반 벡터 검색과 재무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는 오픈AI 신테시스 클라이언트를 통해 한 번 더 종합되어 최종 요약과 투자 시그널로 변환됩니다. 다음은 스토리지 영역입니다. 포스트그레 SQL은 통합 분석 결과 공시 데이터, 벡터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고 레디스는 세션 토큰과 캐시를 담당해서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또 뉴스 데이터는
별도의 포스트그레 SQL 테이블에 저장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터널 API 영역에서는 카카오 OAuth, 네이버 뉴스 API, 다트 API, 서프 API, 오픈AI API 등을 활용해 외부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분석을 수행합니다. 저희 팀원 중 한 분이 개발하신 재무 분석 에이전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기업의 재무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자에 필요한 정보는 재무제표, 뉴스, 공시처럼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개인이 직접 다 확인하고 분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간도 많이 들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정보 해석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객관적인 재무지표를 기반으로 투자 판단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는 복잡한 기업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감정적인 투자보다는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왼쪽 흐름도를 보시면 클라이언트에서 티커, 즉 종목 코드를 넘기면 스톡 라우터가 요청을 받아 콜렉트 유스 케이스로 전달합니다. 이 유스 케이스가 전체 파이프라인을 오케스트레이션하는 역할입니다. 1단계 수집입니다. 외부 데이터 소스에서 재무정보나 공시 같은 로우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2단계 표준화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일관된 형식으로 정지합니다. 3단계 문서화입니다. 도큐먼트 창고가 정제된 텍스트를 의미 단위로 분할합니다. 4단계 임베딩입니다. 임베딩 제너레이터가 각 청크를 벡터로 변환합니다. 5단계 저장입니다. 생성된 벡터는 벡터DB에, 정형 데이터는 스톡DB에 각각 저장됩니다. 정리하면 이 API는 단순 조회가 아니라 수집부터 벡터 저장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파이프라인형 API입니다. 오른쪽 흐름도를 보시면 프론트엔드에서 리퀘스트 바디를 담아 포스트 요청을 보내면 에이전트 라우터가 받아서 애널리시스 유스 케이스로 넘깁니다. 왼쪽에 보이는 리퀘스트 DTO에는 티커, 컴퍼니 네임, 쿼리, 세션 아이디 같은 필드가 들어가고 이 중 쿼리는 필수이며 티커와 컴퍼니 네임 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1단계 검증입니다. 밸리데이터가 이 필수 조건을 확인합니다. 2단계 HTTP 전송입니다. 검증을 통과하면 HTTPX 어싱크 클라이언트가 외부 재무 분석 API로 비동기 요청을 보냅니다. 3단계 응답 파싱입니다. 돌아온 응답을 리스폰스 파서가 스키마 검증하고 표준화합니다. 4단계 응답 반환입니다. 공통 응답 포맷으로 감싸서 프론트에 전달합니다.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에이전트 리설트 배열에 각 에이전트의 분석 결과와 실행 시간이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이 API는 자체적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입력 검증과 외부 API 중개, 응답 표준화를 담당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입니다. 흐름도를 보시면은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지하는 인제스천, 장문의 텍스트를 의미 단위로 나누는 청킹, 각 청크를 벡터로 변환하는 임베딩, 그리고 벡터 스토어에 저장한 뒤 분석 시 유사 청크를 검색해서 LLM 컨텍스트로 주입합니다. 왼쪽은 실제 동작 화면인데 위쪽이 랭그래프에서 에이전트가 실행되는 모습을 랭스미스로 확인하는 화면이고 아래쪽이 최종 응답 제이슨입니다. 에이전트 리설트의 분석 결과와 리트라이브드 청크 아이디 같은 레그 검색 정보가 함께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개선 방향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HTTP 메서드 개선입니다. 현재 콜렉트 API가 get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데이터 수집과 저장이라는 부수 효과가 있는 작업입니다. 이걸 포스트로 변경해서 브라우저나 크롤러가 의도치 않게 호출하는 걸 방지하고 REST 관리에 맞추려 합니다. 두 번째, 검증 및 에러 처리 강화입니다. 애널리시스 API에서 티커와 컴퍼니 네임의 필수 조건 검증을 파이덴틱 모델 밸리데이터로 처리하고 타임아웃이나 사공사 같은 실패 상황에서도 공통 에러 응답 포맷을 통일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API 간 연결 구조 명확화입니다. 콜렉트에서 벡터 스토어로 다시 애널리시스로 이어지는 데이터 흐름의 의존성을 정리하고 수집이 완료되지 않은 종목에 대해
분석 요청이 들어오면 차단하는 로직과 파이프라인 상태 관리를 도입하려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뉴스 분석 에이전트를 담당한 저희 팀원분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고 있는 거죠?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뉴스 분석 에이전트를 담당한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저희 서비스가 이제 어떤 구조로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서비스가 사용자가 삼성전자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같은 질문을 하면 메인 에이전트가 이 질문을 받아서 여러 전문 에이전트에게 분석을 맡기고 각 에이전트의 결과를 종합해서 투자 추천을 만들어내는 구조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담당한 뉴스 분석 에이전트는 뉴스를 담당하는 이제 부분으로 메인 에이전트가 삼성전자 뉴스 분석해줘라고 요청을 하면 뉴스 에이전트가 네이버 뉴스 API를 통해 삼성전자 관련 뉴스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GPT가 그 뉴스들을 읽고 투자 관점에서 해석해서 결과를 들려줍니다. 이때 결과를 불리시, 베어리시, 내추럴이라는 세 가지 신호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뒤에 계속 나오긴 해가지고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주식시장에서 쓰는 표현으로 불리시 같은 경우에는 황소를 뜻하는 단어인데 황소가 뿔로 위를 받아올리는 모습에서 유래해서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긍정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베어리시는 곰을 뜻하는 단어로 곰이 발로 아래를 긁어내리는 모습에서 유래했는데요. 이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상황을 의미하고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중립으로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단 저는 기술 스택으로 패스트 API로 이제 서버를 구성했고 네이버 뉴스 API로 뉴스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포스트그레 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GPT 감성 분석 후 오픈AI API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네, 이제 구조도를 보시겠습니다. 위쪽이 이제 전체 흐름이고 아래쪽이 분석 파이프라인 상세도입니다. 일단 전체 흐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에 메인 에이전트가 뉴스 에이전트를 호출하면 크게 두 단계로 동작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 수집으로 뉴스를 분석하려면 먼저 뉴스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네이버 뉴스 API에 코스피, 삼성전자, 반도체 같은 키워드로 검색 요청을 보내면 관련 뉴스 목록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받아온 데이터에는 HTML이라는 태그가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 제목에 바 삼성전자 바처럼 웹페이지 표시용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GPT에게 넘기면 분석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태그를 제거하고 순수한 텍스트만 추출한 다음 포스트그레 SQL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감성 분석입니다. 저장된 뉴스를 불러와서 GPT에게 분석을 요청합니다. GPT는 뉴스 내용을 읽고 이 종목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해서 투자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를 메인 에이전트에 반환을 하게 되는 구조고요. 아래쪽에 있는 에이전트 구조를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종목 코드인 0059302 입력값으로 들어오면 먼저 이 숫자 코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인 삼성전자로 변환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데이터베이스에는 종목 코드가 아니라 키워드로 뉴스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 포스트그레 SQL에서 삼성전자 관련 최신 뉴스 20건을 가져와 GPT에게 분석을 요청을 합니다. GPT가 분석한 결과는 시그널, 컨피던스, 서머리, 키포인트 같은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이 컨피던스는 신뢰도로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 1에 가까울수록 GPT가 이 판단을 확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결과를 서브 에이전트 리스폰스라는 표준 형식으로 포장해서 메인 에이전트에 전달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살짝 설명을 드리면 서브 에이전트 리스폰스 형식을 표준화한 이유가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서는 이제 다른 분들도 얘기해 주실 이제 각각의 에이전트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결과를 주면 메인 에이전트가 이를 조합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다른 형식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제 메인에서 취합하기 힘드니까 팀 전체가 처음부터 동일한 응답 형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했고
덕분에 메인 에이전트 연동이 조금 더 수월했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코드를 조금 볼 건데요. 네. 실제 코드와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왼쪽이 네이버 뉴스 클라이언트라는 클래스 코드입니다. 이 코드의 역할은 네이버 뉴스 API 서버에 뉴스를 달라고 요청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별도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헥사고널 아키텍처 설계 패턴을 적용을 해서 이제 네이버 API를 쓰는 부분을 이제 코드를 분리를 해놔서 나중에 네이버 대신 다른 뉴스 API로 교체를 하더라도 이 클래스만 교체하면 나머지 비즈니스 로직은 손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를 분리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제 코드를 보시면 헤더에 x 네이버 클라이언트 아이디어, x 네이버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넣는데 이것은 이제 API를 이제 발급할 때 네이버에서 이제 누가 API를 호출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인증 정보를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넣었고요. 이제 HTTPX라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비동기 방식으로 요청을 보내는데 하나의 요청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동시에 여러 요청을 보낼 수 있는 방식을 바로 비동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개 키워드를 순서대로 하나씩 요청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비동기로 처리하면 훨씬 빠르게 이제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이 실제 분석 결과입니다. 삼성전자 종목 코드가 005930으로 요청했을 때 나온 결과인데요. 스테이터스가 이제 석세스로 정상 처리가 됐고, 시그널은 불리시, 긍정적인 투자 신호로 나왔습니다. 컨피던스는 0.7%로 70% 정도 확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머리에서는 이제 GPT가 전체 뉴스를 읽고 판단한 요약이 들어있는데, 전반적으로 소폭 긍정적이나 단기 변동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키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 19만 원대 회복, 충남 마산 지역 투자 확대, 반도체 공급망 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뉴스 기사에서 뽑아낸 핵심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단순히 이제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를 세는 방식이 아니라 GPT가 뉴스 전체 맥락을 파악해서 투자자 관점에서 이제 해석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DB 구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하면서 썼던 이제 DB 구조를 잠깐 이렇게 표로 테이블 형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컬렉티드 뉴스 테이블이 수집한 뉴스를 저장하는 테이블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컬럼은 URL 해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중복 때문에인데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와 삼성전자 두 키워드로 뉴스를 수집할 때 같은 기사가 2번 이상 이제 검색 결과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저장을 해버리면 같은 기사가 2개 저장되고 돼서 이제 GPT로 분석할 때 같은 내용이 2번 들어가면 이제 분석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에 기사의 URL을 SHA256이라는 방식으로 해싱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해싱을 하게 되면 어떤 값을 고정된 길이의 문자열로 변환을 하는데 같은 URL을 해싱을 하면 항상 이제 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새 기사를 저장하기 전에 이미 이제 URL 해시 값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으면 저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제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HTML 태그를 제거한 순수 텍스트로만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도커 결과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입니다. 이제 저희가 도커 컨테이너에서 독립된 환경을 담아서 실행을 하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포스트그레 SQL 데이터베이스를 도커 컨테이너로 이제 활용을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한 건데 보시면 이제 코스피 관련 뉴스들이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ID, 타이틀에는 HTML 태그가 제거된 기사 제목, URL에는 원본 기사 링크, URL 해시에는 중복 방지용 해시값,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에는 기사 요약, 플리시드 앳은 발행일, 키워드에는 어떤 키워드로 수집됐는지, 콜렉티드 앳은 이제 수집 시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있어야 이제 GPT 감성 분석이 가능합니다. 분석 요청이 들어오면 티커에 해당되는 키워드로 이 테이블에서 최신 뉴스 20건을 가져와서 GPT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부분을 보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트러블 슈팅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개발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과 아쉬운 점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윈도우 에이싱크 CPG 호환성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이싱크 CPG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에서 포스트그레 SQL과 빠르게 통신을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인데 서버를 실행하면 계속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한번 보니까 윈도우의 기본 이벤트 루프 방식인 프로텍터 이벤트 루프가 에이싱크 CPG랑 맞지 않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벤트 루프로 이제 비동기 작업들을 순서대로 처리하게끔 이제 관리하는 건데 윈도우 기본값이 에이싱크 CPG가 요구하는 방식을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결 방식으로는 서버 시작 파일인 메인 파이썬 코드에 맨 위에 윈도우스에도 에이싱크 CPG가 동작하도록 셀렉터 이벤트 루프 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로 이제 하는 코드를 한 줄 추가하는 것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포스트그레 SQL 포트 충돌인데요. 포트는 이제 컴퓨터에서 특정 프로그램이 통신이 사용하는 번호인데 도커로 이제 SQL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 기본 저희가 이제 팀원에서 저희 팀에서 사용하기로 한 포트랑 제가 뭔가 설정을 잘못했는지 다른 그 이제 이미 있는 포트라고 해가지고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 포트를 두 개를 이제 하자고 얘기를 나왔어서 두 번째 포트를 사용해서 이제 바꾸기도 했고 컨테이너 내부에서는 그대로 그 처음 포트 변으로 이제 쓰도록 변경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리뷰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이제 조금 배웠던 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뉴스 항목이 8개 종목으로 제한된 점이 아쉬웠는데요. 네이버 API 특성상 최신 뉴스만 제공되고 날짜 범위 지정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데이터를 썼는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좀 더 이거를 마무리 짓고 나서 거의 이제 다시 찾아보니까 비카인즈 같은 전문 뉴스 데이터 소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API를 발급받아서 했으면 조금 더 풍부한 뉴스가 제공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버 에이전트 리스폰스 표준 형식 덕분에 메인 에이전트 연동이 훨씬 수월했고, 그래서 처음부터 팀 전체가 응답 형식을 합의하고 시작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윈도우 개발 환경과 도커 간의 네트워크 차이를 직접 겪으면서 개발 환경과 개발 환경 설정의 중요성을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분석 에이전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으로 태연님 발표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네, 네, 공시 분석 에이전트를 담당한 정태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공시 분석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DB나 레그에서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공시 정보를 분석해주는 말 그대로 에이전트입니다. 사용한 기술 같은 경우 아래와 같은데, 뭐 오픈 AI API 같은 경우에는 다들 사용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뭐 에이전트 구성이라던가 레그에 사용되는 임베딩 작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랭그래프로 이제 저희 에이전트 구현하였고, 그 에이전트의 노드와 엣지들이 제가 그 예상한 흐름대로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가시화하기 위해서 이제 랭 스미스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오른쪽에 초록색 글자들은 전부 다 데이터 스택 관련된 내용들인데, 뭐 레디스, 포스트그레스QL, 피지벡터 전부 다 이제 저장소류고, 각각 이 캐싱이랑 메인 저장소 그리고 이제 벡터 DB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이전 잠시 돌아갈 수 있어요. 예. 네이버 스탁 API랑 오픈다트 API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수집하고 있고 그 데이터 수집 작업은 전부 이제 AP 스케줄러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제 자동화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분석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총 3개의 기능이 있는데, 데이터 수집 기능과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기능, 분석 기능인데, 이런 것들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데이터 수집 관리 기능입니다, 우선.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저희도 이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보다 보니까 데이터 적재가 처음 굉장히 문제였는데, 이걸 이제 부트스트랩 데이터 수집으로 좀 수집을 하고자 했습니다. 서버를 시작하고 이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한 다음에, 데이터가 있으면은 바로 이제 수집 부트스트랩을 종료하고, 만약에 없으면은 다트 API라던가 네이버 API를 도출해서 이제 관련된 정보를 좀 채워넣는 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워놓은 정보를 통해서 이제 초기 공시를 수집하고 디스클로저라는 테이블에 이제 업서트를 시작합니다. 이런 조금 끝나면 이제 다시 부트스트랩이 끝나게 되고, 이후에 스케줄러 작업 등록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서버 기동 같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건 대략적인 그 예시 화면인데, 생략되는 경우에는 이제 부트스트랩 총 4개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략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페이지에서 체크하고, 기업 목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제 스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그리고 아래에서 이제 바로 스케줄 잡 등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진행된다 하면은, 어, 오른쪽에 이제 컴퍼니스도 제로고, 탑 300도 이제 펄스고, 디스클로저스도 펄스인 경우에는 이제 다음 페이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니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창이 보여주고요.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생성한 데이터들을 이제 어떻게 수집부터 삭제까지 어떤 라이프 사이클 가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수집 같은 경우에는 부트스트랩 방금 말씀드렸던 그것도 있지만은 저희가 일단 AP AP 스케줄러를 사용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크론 잡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공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각 데이터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유형을 정해서 상시로 수집할 데이터인지 아니면 시즌별로 수집할 데이터인지를 나눠서 이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 시각, 매시 정각에 이제 메타데이터를 수집해서 DB에 적재하고 있고, 시총 정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이제 상위 300개 기업에 대해서 공시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새벽 2시에 시총 정보 수집 기능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분기는 4번, 반기는 2번, 사업 보고서는 1번 이렇게 한 번씩 굉장히 실행 횟수가 적기 때문에 해당하는 기간에만 실행되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가공이랑 데이터 활용을 하고,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도 있으니 그대로 설명하고, 이제 만료 숙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 3시에 Cleanup Expired Data Use Case라는 곳에서 PostgreSQL과 이제 레디스가 아니라 PostgreSQL의 정리를 시작합니다. 디스클로저 같은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자동으로 삭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포린키로 참조하고 있는 디스클로저 도큐멘트라던가 레그 도큐멘트 청크라는 이제 익스텐션이죠.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캐스케이드로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디슨이 TTL 얼마 정도 캐시 유지할 것인가인데 대충 1시간 정도 유지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가벼운 마음에서 일단 1시간을 설정해놨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문서 처리랑 레고 툴인데, 이게 전 페이지에서 나왔던 이제 문서 처리랑 이제 문서 활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문서 처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문서 수집 단계에서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그 메타데이터를 수집했다 하면은 그 메타데이터에 해당하는 원문 데이터를 이제 문서 처리 단계에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1시 40분이던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지금은 메타데이터 중에서 시총 상위 300개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전에 사용자가 요청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다터 API를 사용해서 전부 원문 데이터를 다운로드합니다. 핵심 공식 위주로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사업 보고서나 유상증자 결정, 대량 보유 보고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도 이제 파싱 작업을 하는데 이제 파싱 작업을 통해서 좀 데이터를 의미 있는 데이터로 그러니까 뭐 앞에 있는 이상한 아까 세진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이상한 HTTP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아니면 뭐 불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 좀 의미 있는 데이터로 패싱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싱한 데이터들은 이제 각각 RDBMS랑 그 레그 벡터DB에 저장될 자료로 이제 각각 처리가 되는데 우선 레그부터 시작하려보자면 이제 임베딩 관련해서 이제 파싱한 데이터들을 청크 단위로 분할하고 임베딩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청크 600 정도 사이즈를 잡고 있고 중보가 한 100 정도 잡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그 레그에 적재하고 이 적재된 데이터는 공식 원문 청크가 됩니다. I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약을 생성하고 이 파싱된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뭐 LLM에 맡긴 건 아니지만 좀 불확실한 요약을 생성합니다. 선두로부터 이제 500자 정도를 잘라가지고 요약을 생성하고 그걸 이제 IDB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 DB에 적재해서 이제 요약 텍스트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이렇게 사용된 원문은 이제 태기가 됩니다. 그리고 레그 호출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죠. 분석 요청 에이전트에서 분석 요청이 들어오면은 뭐 쿼리 같은 거를 이제 벡터화 시켜가지고 랩에 써야 되는 벡터 시켜가지고 임베딩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피지 벡터에서 유사도 검색시킨 다음에 상위 5건에 대해서 좀 반환을 시켜가지고 프롬프트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공시 분석 처리 흐름 마지막 기능이 이제 공시 분석 기능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공시 분석 같은 경우에 캐시를 좀 활용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LLM에서 쓰다 보니까 반복되는 그 API 호출이 되다 보면은 이제 똑같은 결과에 대해서 좀 중복적으로 비용이 나가거나 좀 네트워킹 시간이 걸리는 소모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캐시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자 했고 메인 에이전트로부터 호출이 들어오는 경우에 우선 레디스 캐시를 조회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티커랑 애널리시스 타입을 기반으로 캐시를 조회하고 여기서 히트하는 경우에는 즉각 반환 그리고 미스하는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미지가 있는데 보시면은 랩스트에서 초기 요청에서는 굉장히 이게 한 45초 정도 되려나요? 네, 45초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요청에서는 레디스에서 바로 반환해 주기 때문에 0.1초도 안 걸리게 반환이 되었던 성능 생성이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LM 호출, 이제 만약에 레디스에서 미스가 되는 경우 이제 LLM 호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LLM 호출에서는 우선 저희가 요청한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가 있는지 데이터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트 API 호출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등록되어 있고, 4,000개? 아니 몇만 개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중에서 일단 저희가 모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는 300개 데이터 정도만 공시 정보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기업들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있는지 없는지 데이터 유무를 확인하고 있고 만약에 데이터에 없는 기업이다 라고 하면은 다트 API를 별도로 호출하여 가지고
어, 호출해가지고 뭐 임시적으로 공시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에서 컬렉트 타겟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검색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도록 데이터 수집 플래그를 의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준비인데 그 다음에는 그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주요 공식 요약문이라던가 이 레그 원 파일 청크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데이터들을 LMM 분석 단계로 넘기고 여기서는 프롬프트 빌더를 사용해서 프롬프터를 작성한 다음에 이것을 LM을 호출해서 분석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저희가 뭐 AI 에이전트인데 저는 에이전트한 뭔가 기능이 안 들어가지고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좀 품질 평가를 통해서 좀 에이전틱하게 에이전트 좀 느낌이 나도록 좀 구현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 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분석 결과에 대해서 에이전트 자체로 품질 평가를 하고 만약에 이제 품질이 좀 떨어진다 특정 기준이 있긴 하지만은 이제 거기에 뭐 상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뭐 유사도라던가 아니면 뭐 좀 정합도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품질이 떨어진다는 경우에는 최대 3회까지 뭐 다시 어디서 검색을 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다시 그 프롬프팅을 하거나 해서 다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루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3회가 지난 이후에는 이제 저희 아무래도 API 요청할 때마다 그 요금이 들기 때문에 3회까지로 제한을 두었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결과를 반환하게 되는데 그 반환 결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쿼리에도 다음 요청에도 또 쓸 수 있으니까 일단 캐싱 작업을 진행하고 캐싱 작업 끝나면은 그 메인 에이전트로 반환하게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뭐 간단한 이제 결과 화면입니다. 분석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에이전트로 반환하게 되는 분석 결과가 되겠고 전체적으로 뭐 저희가 어떤 데이터들을 사용해가지고 이런 그 서머리라기보다는 이제 분석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분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키워드라 해야 되나? 뭐 키코멘트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랭그래프를 사용해서 만들었던 노드들이 제 의도대로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각 노드마다 뭐 LLM 호출하는 경우에 비용 같은 거 또 시각화할 수 있어가지고 랭그래프로 이제 랭스미스로 시각화까지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네, 공시 분석 에이전트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서비스의 핵심인 메인 에이전트, 즉 통합 분석 오케스트레이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사용자의 종목 질문이 들어오면 이를 하나의 에이전트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 에이전트, 공시 에이전트, 재무 에이전트를 병렬로 줄여서 각각의 관점에서 분석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에이전트는 이 서브 에이전트들의 결과를 모아서 최종적으로 투자 시그널, 예를 들어 불리시, 베리시, 뉴트럴 같은 방향성과 함께 LLM 기반 종합 요약을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기술적으로는 GPT-5 미니를 활용해 최종 요약을 생성했고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문맥 기반 해석에는 랭그래프 레그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매번 동일한 요청에 대해 모든 분석을 다시 수행하면 응답 속도와 비용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포스트그레SQL 캐시를 두어 동일 종목에 대한 최근 분석 결과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시스템이 실제로 어떤 순서로 동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1단계는 인증 확인입니다. 사용자가 로그인된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쿠키, 쿼리 파라미터, 오서라이제이션, 헤더를 순서대로 검사합니다. 그 다음 2단계는 캐시 조회입니다. 동일한 티커에 대해 1시간 이내에 이미 분석된 결과가 있다면 서버 에이전트를 다시 호출하지 않고 포스트그레SQL에 저장된 결과를 바로 재사용합니다. 이 부분이 응답 속도와 비용 절감 측면에서 중요한 최적화 포인트입니다. 만약 캐시가 없으면 3단계에서 뉴스, 공시, 재무 에이전트를 병렬로 호출합니다. 만약 여기서 async io.gather를 사용해서 동시에 실행하도록 구현했고 이를 통해 전체 응답 시간을 줄였습니다. 다음 4단계는 시그널 집계입니다.
각 서버 에이전트가 블리시, 베리시, 뉴트럴 같은 신호와 컨피던스를 반환하면 이를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컨피던스 기반 가중평균으로 통합합니다. 이후 5단계에서 LLM 종합 요약을 수행합니다. 여기선 오픈AI 신테시스 클라이언트를 통해 GPT-5 미니가 각 에이전트의 핵심 결과를 읽고 최종적으로 사람이 읽기 쉬운 서머리와 키포인트를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6단계에서 결과를 저장하고 반환합니다. 성공적으로 분석된 결과는 DB에 저장되고 프론트엔드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응답됩니다. 각각의 서버 에이전트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스 에이전트입니다. 뉴스 에이전트는 네이버 뉴스 API를 통해 기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오픈AI GPT-5 미니로 감성 분석해서 해당 종목에 대해 최근 뉴스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중립적인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오래된 기사보다 최신 기사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아직 없으면 DB를 먼저 조회한 뒤 없을 경우 자동 수집 후 재분석하도록 구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시 에이전트입니다. 공시 에이전트는 다트 API를 통해 기업 공시를 수집하고 이를 랭그래프 기반 레그 구조로 분석합니다. 특히 공시는 텍스트 양이 많고 문맥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 요약이 아니라 문맥 기반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용 목적에 따라 시그널, 플로우라는 세 가지 분석 타입으로 분기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자주 조회되는 공시는 레디스 캐시로 빠르게 응답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재무 에이전트입니다. 재무 에이전트는 서프 API와 다트 기반 재무 비율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된 재무 문서와 비교 검색할 때는 피지벡터, 코사인 유사도 검색을 활용합니다. 즉 단순 수치 조회를 넘어서 질문과 관련성이 높은 재무 문맥을 찾아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첫 분석 시에는 데이터 수집과 벡터 검색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에이전트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에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어떻게 통신하는지를 보여주는 API 명세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엔드포인트는 포스트 API v1 에이전트 쿼리입니다. 쿼리 URL입니다. 이 API는 사용자가 종목 코드와 질문을 보내면 메인 에이전트가 이를 받아 전체 분석을 수행한 뒤 결과를 반환합니다. 요청 바디는 비교적 단순한데 T코인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005930 같은 종목 코드를 넣고 쿼리에는 지금 투자해도 될까? 같은 자연어 질문을 넣습니다. 응답에서는 가장 먼저 리설트 스테이터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전체 분석이 정상 완료됐는지, 일부만 성공했는지, 전부 실패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앤서 필드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보여줄 최종 종합 요약이 들어갑니다. 또 에이전트 리설트 안에는 뉴스, 공시, 재무 각각의 에이전트 결과가 구조화되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에이전트가 불리시 판단을 했는지, 컨피던스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핵심 요약과 포인트가 무엇인지까지 포함됩니다. 오른쪽의 get API v1 에이전트 히스토리는 같은 종목에 대해 과거 어떤 분석 결과가 있었는지를 조회하는 용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최근 분석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서비스 측면에서는 분석 결과를 다시 비교하거나 재활용하는 데도 이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증 방식은 공통적으로 쿼리, 파라미터, 쿠키, 헤더 세 가지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미인증 상태라면 402를 반환하고 프론트에서는 로그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됩니다. 서브 에이전트 결과를 어떻게 하나의 최종 시그널로 합치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떤 구조로 저장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시그널 집계 방식입니다. 각 에이전트는 블리시, 뉴트럴, 베리시 중 하나의 신호와 컨피던스를 반환합니다. 이를 숫자로 바꾸면 블리시는 1, 뉴트럴은 0, 베리시는 -1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메인 에이전트는 각 신호의 컨피던스를 곱한 뒤 전체 컨피던스 합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최종 점수를 계산합니다. 확신도가 높은 에이전트의 의견이 더 크게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뉴스는 약간 긍정적이지만 공시와 재무가 강하게 부정적이라면 최종 결과는 베리시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스코어 기준으로 0.2 초과면 블리시, -0.2 미만이면 베리시, 그 사이면 뉴트럴로 판정합니다. 오른쪽은 결과를 저장하는 인테그리티드 애널리시스 리설트 테이블입니다. 여기에는 종목 코드, 최종 시그널, 컨피던스, LLM 종합 요약, 키포인트, 그리고 각 서버 에이전트의 전체 결과가 JSON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에러를 처리했는지 설명합니다. 멀티 에이전트 구조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의 에이전트가 실패했다고 해서 전체 서비스가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async.io.gather return exceptions는 코드를 사용해 서버 에이전트 실패를 격리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즉, 뉴스 에이전트가 실패하더라도 공시와 제모 에이전트는 계속 실행됩니다. 각 에이전트는 상황에 따라 다른 예외 처리 전략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뉴스 에이전트는 DB에 데이터가 없으면 자동으로 수집을 시도하고 그래도 없으면 노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공시 에이전트는 예외가 발생하면 에러를 반환하고 레디스 캐시가 있으면 즉시 결과를 반환합니다. 제모 에이전트도 비슷하게 벡터DB나 데이터가 없으면 자동 수집을 시도하고 실패하면 에러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각 에이전트 결과는 최종적으로 성공, 실패, 데이터 없음 같은 공통 포맷으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전체 시스템은 3개 모두 성공이면 서세스 1개 또는 2개만 성공하면 partial failure, 전부 실패하면 failure로 판정합니다. 또 중요한 규칙이 하나 더 있는데 실패하거나 노 데이터인 에이전트는 시그널 집계에서 제외합니다. 즉 신뢰할 수 없는 결과가 전체 판단을 왜곡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DB 저항도 완전히 성공한 경우에만 수행합니다. 부분 실패 결과를 그대로 캐시해버리면 오히려 이후 요청에서 부정확한 결과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우선 지원하는 종목 범위를 보여줍니다. 현재 뉴스 에이전트는 8개 주요 종목에 대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표 산업군 종목들을 선정했습니다. 아래에 적힌 질문들은 저희 에이전트에 하실 수 있는 예시 질문들입니다. 저희 저희 프론트엔드 기술 스택과 전체 UI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엔드는 Next.js 16과 리액트 19를 기반으로 구현했고, 타입 안정성을 위해 타입스크립트, 스타일링에는 테일윈드 CSS를 사용했습니다. 상태 관리는 조타일을 사용해서 인증 상태나 주식 분석 결과처럼 전역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가볍고 직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Next.js 앱 라우터 기반 페이지 구조입니다. 먼저 홈페이지는 서비스 소개와 사용법 안내를 담당합니다. 로그인, 어카운트 사인업, 어스 콜백은 카카오 OOS 기반 로그인과 회원가입 흐름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핵심 페이지인 스톡 리커멘데이션에서는 사용자가 종목 코드와 질문을 입력해서 AI 에이전트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게시판 기능을 구현했고 유튜브 페이지를 통해 주식 관련 영상 콘텐츠도 제공하도록 구성했습니다. AI 분석 기능 외에 서비스형 웹 애플리케이션으로서 구현한 게시판 기능과 인증 기능입니다. 게시판에서는 페이지네이션 기반 게시물 목록조에 게시물 작성, 수정, 삭제, 상세 조회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단순히 AI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판을 통해 정보 공유나 커뮤니티 기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 기능은 카카오 OOS 로그인을 기반으로 구현했습니다. 사용자는 카카오 로그인 버튼을 통해 손쉽게 인증할 수 있고 OOS 인증이 끝나면 토큰을 저장한 뒤 자동으로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또 회원 가입 시에는 약관 동의와 계정 생성 흐름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핵심 화면인 스톡 리커멘데이션 페이지입니다. 사용자는 먼저 종목 코드를 입력하고 그 다음 투자해도 될까요? 같은 자연어 질문을 입력합니다. 이후 분석 요청을 보내면 프론트엔드는 포스트 API 에이전트 쿼리를 호출하고 백엔드의 메인 에이전트가 뉴스 공시 제모 에이전트를 통합 분석합니다. 분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단순 스피너 대신 3단계 로딩 애니메이션을 보여줘서 사용자가 현재 분석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화면에서는 먼저 종합 시그널과 신뢰도를 상단에 보여주고 그 아래에 뉴스 공시 제모 에이전트 카드 3개를 각각 표시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같은 종목에 대한 이전 분석 이력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프론트엔드 내부 구조와 상태 관리 방식입니다. 저희는 유지 보수성과 확장성을 고려해서 클린 아키텍처 스타일로 구성했습니다. UI 컴포넌트에는 실제 화면에 보이는 컴포넌트, 어플리케이션에는 흡수와 상태 로직, 도메인에는 타입과 모델 정의, 인프라스트럭처에는 API 호출과 로컬 스토리지 같은 외부 연동 코드를 배치했습니다. 이 구조를 기능 단위로 나눠서 어스, 보드, 스톡, 리커멘데이션, 유튜브처럼 독립적인 모듈로 관리했습니다. 상태 관리는 조타일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증 상태는 어스 어텀, 주식 분석 요청과 결과는 스톡 애널리시스 어텀, 분석 이력은 애널리시스 히스토리 어텀, 게시판 목록은 보드 어텀으로 관리했습니다.
또 HTTP 클라이언트에서는 베어러 토큰을 자동으로 주입하고 401 응답이 오면 로그인 페이지로 자동 이동하도록 처리했습니다. 저희 팀원들의 1, 2차 통합 프로젝트 소감이 되겠습니다. 어, 네. 저는 AI 에이전트를 처음 개발하고 다뤄봤는데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았고, 세진님께서는 종목을 8개로 제한하게 된 것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태연님께서는 기본적인 개발 스킬의 중요성을 깨달으셨고, 우진님께서는 AI 에이전트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는 시간을 갖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저희 프로젝트의 첫 번째 홈페이지이고 로그인을 진행을 합니다. 음, 보드 페이지에서는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고 작성한 게시물을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페이지에서는 주식 관련 영상 목록들을 볼 수 있고 주식 추천 페이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종목 코드 5, 삼성전자의 종목 코드를 넣고 어, 프롬프트를 넣고 분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한 가지만 좀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이제 어쨌든 이 만드시면서 AI API 사용하셨잖아요. 네, 그 AI API 사용하실 때 지금 이제 팀원분들하고 사용하신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나왔나요? 아,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측정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이게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은, 어쨌든 이제 서비스로 나간다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 기능을 쓰면서 그 AI API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사용했던 거 곱하기 이제 사용자 숫자만큼 비용이 나오게 될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대략적인 추이를 볼 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
그 레디스에 이제 저 지금 보면은 이제 캐시도 사용을 하시고 인증하실 때도 어쨌든 레디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또 트래픽이 몰리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 리소스 사용이 어쨌든 많아질 텐데, 그러면은 리소스를 유지하는 시간을 이제, 어, 어떤 식으로 조정할 건지 그 정책에 대한 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어,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혹시 다른 팀원분들이 고민해 주신 부분이 있을까요? 태연님이나 세진님께서. 어, 있으시면은 저 마이크 켜고 한 번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채팅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저한테 그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혹시 한번 다시 한번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아, 이제, 어쨌든 지금 보면은 캐시 사용이라든지, 그리고 사용자 인증이라든지, 이제, 레디스라는 그, 인메모리 DB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메모리라는 녀석은 어쨌든 이제 리소스에 이제 한계가 있고, AWS 같은 걸 사용한다고 하면은 메모리 자원이 사실 꽤 중요한 자원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리소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어찌 보면은 비용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용자들, 즉 이제 트래픽이 몰리는 상황에서 이제 아까 전에도 보면은 AI API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렸던 게, 결국에는 이제 트래픽이 몰리는 상황에서 이거를 분산을 시킬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MVP 단계라고 했을 때라고 한다면은 사용자들이 이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초반은 뭐, 많아야 이제 1000명에서 한 2000명 사이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 레디스의 캐시를 유지하는 시간에 대한 정책이나 전략 같은 게 어느 정도 구성이 됐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고려를 해보지 않았고, 저희가 일단 레디스 시간 자체도 이제 유지 기간을 1시간 정도 잡아놨는데, 네네네. 짧다면 짧을 수 있고, 길다면 뭐 길 수도 있는 기간이지만, 솔직히 뭐 캐시, 잘 모르겠네요. 그 유저 정보 토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짧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1시간 이내로 제 요청이 없는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별로 뭐라 해야 되지? 그 아까 말씀하신 초기 MVP 시즌에 한 1000명에서 2000명 많아봐야 그 정도일 건데 그분들이 전부 다 이제 굉장히 각각 다른 기업들을 검색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저희 관심도가 높은 기업들 위주 검색하게 될 거여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텍스트로 이제 한 뭐 많아봐야 한 200건, 300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이제 레지스 차원에서도 이제 부담되지 않고 이게 결국 유지되는 게 1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아직까지는 걱정해 본 건 없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서비스 좀 더 커진다 하면은 이제 좀 더 클러스터 구성하던가 해가지고 좀 분산시킬 생각은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팀분들 발표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보니까 준비를 그래도 되게 많이 하셨네요. 다들 고생 많으셨고, 네, 발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